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형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최신 스마트폰도 성능 향상을 통해 속도와 안정성, 편의성 등에서 보다 쾌적한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의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OS는 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스마트폰을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겠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및 설치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업데이트 확인 중이라고 나오죠. 자, 마지막 업데이트가 언제인지 나오고요. 현재 최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에 업데이트가 있다고 나올 경우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죠. 통화를 한다든지 또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 전부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때 그 음질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음질 및 음향 효과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음질 및 음향 효과를 올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돌비 애트모스로 들어갑니다. 자, 이 돌비 애트모스는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할 때처럼 소리가 사방으로 번지면서 훨씬 입장감 있는 오디오를 경험할 수 있죠. 여기에 보시면 자동 영화 음악 음성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영화의 경우에는 동영상을 볼 때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음악은 음악을 들을 때 음질을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음성의 경우에는 통화를 할 때 상대편 음성이 좀 더 뚜렷하게 들리게끔 만들어 주죠.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것이 자동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선택하기 귀찮으신 경우는 자동으로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오시면 음질 최적화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갑니다. 전화 걸고 관리 허용하겠습니다. 이 음질 최적화는 각 연령대별 개인별로 최적화된 음질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아래 내려가시면 30세 이하와 30에서 60세, 60세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죠. 나이가 들수록 고주파를 들을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귀에 들리는 소리 중에 일부분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영역을 좀 더 키워줌으로써 전반적인 음질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본인 연령대를 선택을 해주시고 음악이나 영화를 보시게 되면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리면서 지금까지 듣던 소리와는 다른 훨씬 풍부한 음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인 연령을 선택을 하셨더라도 연령에 비해서 좀 더 귀가 민감하다든지 또는 귀가 둔감할 수도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의 특성에 맞춰서 개인별로 최적화된 음질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게 좋겠죠? 자, 그 대신 이 경우에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적화된 음질 찾기 선택을 하시고 시작하게 되면 테스트를 거쳐서 나에게 최적화된 음질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두게 되면 2번 다시 예전으로는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음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꼭 설정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각 개인마다 사용하는 앱들이 각각 다 다르죠. 자,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은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네이버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구글 크롬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때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앱이 갑자기 느려진다거나 또는 반응이 늦다거나 할 경우에는 설정해서 캐시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찾으세요. 자, 애플리케이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앱들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자, 카카오톡을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톡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내려가시면 저장 공간이라고 있죠? 저장 공간 들어가세요. 그러면 캐시라고 있습니다. 자, 이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임시 파일인 캐시가 쌓이게 됩니다. 자, 이 캐시가 많아질수록 해당 앱의 반응 속도라든지 또는 사용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아래쪽에서 캐시 삭제 버튼을 이용을 해서 캐시를 삭제해주면 속도와 반응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롬을 들어가 볼까요? 저장 공간 들어갑니다. 자, 크롬의 경우도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는 앱들 중에 하나죠. 이 크롬도 캐시를 삭제해 줌으로써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캐시 삭제합니다. 자, 그러면 0으로 바뀌죠. 자, 이 캐시는 사용하다 보면 다시 쌓이게 돼요. 그때 가서 다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많이 사용하시는 앱들은 이런 식으로 캐시를 한 번씩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것은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앱일수록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앱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자, 네이버 앱 들어가신 다음 저장 공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캐시가 지금 179메가가 있죠. 자, 이 경우에도 캐시 삭제를 해주면 네이버를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저장 공간 관리가 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오신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고요. 이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장 공간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저장 공간 들어가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 파일부터 더보기를 누르시면 앱까지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확인을 하신 후에 삭제를 해주시면 저장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이 있죠. 자, 이런 앱들은 거의 쓰지 않는 앱이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하신 다음 필요 없는 앱들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복 파일이라고 있죠. 스마트폰의 경우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카톡에 그 사진이 이중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메시지를 보내도 이중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 카톡에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이용할 경우 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이나 사진, 영상을 이용하게 되면 이중으로 또 저장이 되게 되죠. 그런 중복 파일들을 삭제해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필요 없는 파일, 사진, 영상, 앱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삼성에서 만든 굿 가디언스라는 갤럭시 전용 앱을 설치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굿 가디언스 앱은 구글 스토어에서는 설치할 수 없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굿 가디언스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자, 설치 완료됐죠? 자,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배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굿 가디언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속도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굿 가디언스 들어갑니다. 자, 시작하기 합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자, 알림 권한 설정하라고 하죠.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알림 허용 체크해 주시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앱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갤럭시 app 부스터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굿 가디언스는 여기 있는 6가지 기능을 관리하는 앱이 되겠고요. 각각의 해당 앱은 또 다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는 설치할 수 없고요. 굿 가디언스 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굿 가디언스를 설치한 다음 갤럭시 app 부스터를 다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app 부스터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합니다. 네, 설치됐죠?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최적화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전체 앱을 전부 부스트 시킬 수도 있고요. 이곳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지난 30일 동안 사용한 앱만 최적화해 주게 되겠죠.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앱은 구태 최적화를 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이 최대 14.8%까지 향상된다고 하죠. 자, 그 대신 최적화 시간이 약간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최적화 누르시게 되면 30일 이내에 사용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모두 최적화 해주게 됩니다. 평균 10% 이상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까 체감할 수 있는 향상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은 굿 가디언스에 들어오셔서 메모리 가디언도 설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 메모리 가디언을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 메모리를 최적화해서 스마트폰의 성능을 최적화해주게 되죠. 자,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메모리를 정리를 해서 최적화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굿 가디언스에서 메모리와 앱 최적화를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성능의 저하로 고민이신 분들은 이 두 가지는 꼭 설치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성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 대부분 구매할 때 상태 그대로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때까지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적화만 제대로 해주셔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수명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으며 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 최적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최적화가 필요한 이유는 휴대폰의 수명에도 관계가 되고요. 휴대폰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최적화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만 제대로 해주셔도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느낄 수 있고요. 휴대폰의 수명도 많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스마트폰 최적화의 중요한 부분은 스마트폰을 재시동하는 거죠. 보통 스마트폰을 쓰실 때 재시동을 하지 않고 계속 쓰시는데요. 재시동을 한 번씩 해주시면 스마트폰이 눈에 띄게 빨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반응도 빨라지게 됩니다. 재시동 방법은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죠. 자, 그 전원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전원 끄기, 다시 시작, 긴급 모드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다시 시작 해주시게 되면 휴대전화를 다시 시작하려면 한 번 더 누르라고 나오죠. 다시 시작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다시 켜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스마트폰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 코드들이 전부 제거가 되면서 깔끔한 상태로 재시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재시동이 됐죠? 다시 홈화면으로 진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재시동이 됐을 경우 휴대전화를 시작하는 중이라고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세팅 값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에 시동할 때 시간은 약간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깔끔한 상태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매번 재시동을 하려면 귀찮죠? 자, 그래서 자동 최적화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성능이 있죠? 이 성능에 자동 최적화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다시 아래쪽으로 가시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터치해 주시게 되면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이 있고요. 다시 시작 예약이 있죠. 자,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은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감지가 되면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껐다가 켜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시작 예약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시작 예약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물어보죠.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동안 일정한 시간대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출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럴 때는 새벽 시간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늦게 주무실 때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시간을 또 다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월, 화, 수, 목, 금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대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이 잠드는 시간이 있죠? 잠드는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하시면 사용에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금요일까지 해서 시간을 오전 3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목, 금요일에는 오전 3시가 되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재시동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죠.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재시동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터리 보호가 있죠. 여기도 꼭 켜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1년 정도 지나시게 되면 배터리 충전량이 급속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실 때 100% 완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모든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에는 전부 수명이 있습니다. 한번 완충될 때마다 한 사이클이 소진이 되게 됩니다. 보통 스마트폰은 400, 500사이클 정도 되면 배터리 수명이 끝났다고 보게 되는데요. 매번 그런 식으로 완충을 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급속히 짧아지죠. 되도록이면 완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완전 방전은 절대 금물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완전 방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완전 충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배터리 보호를 켜주시게 되면 완전 충전이 되더라도 85%까지만 충전이 되죠. 더 이상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 어댑터에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두었더라도 화재의 위험성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되겠죠. 가끔 해외에서 충전 어댑터에 계속 연결했다가 화재가 났다는 뉴스를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 보호에 체크를 하고 이용하시면 절대 화재에 날 일은 없죠.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지금 쓰시는 배터리 수명의 2배는 늘어날 겁니다. 배터리 보호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은 저장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저장 공간 관리로 들어오시게 되면 현재 내 스마트폰 전체 공간 중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인지 보이게 되죠. 저 같은 경우 256기가 중에서 44.69기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 공간 중에 17%를 사용하고 있죠. 이럴 경우 따로 건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50%를 넘어가면서부터 7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스마트폰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본적인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스마트폰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많아지게 되면 스마트폰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반응도 느려지고 속도도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필요 없는 파일들을 과감히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 문서 이렇게 있는데요. 동영상 같은 경우 제일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파일들은 과감히 지워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미지나 오디오 파일 또는 문서에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그 아래에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앱스라고 있죠. 이 앱스 부분에서 많은 용량을 차지할 텐데요. 앱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2달 이상 쓰지 않은 앱들은 과감히 지워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보면 언젠가 또 쓸지도 모른다 하고 놔두시는데요. 2달 동안 쓰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쓸 일이 생겼으면 그때 가서 다시 설치하면 되겠죠.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다르게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지우셔도 언제든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이 CBS 스포츠라는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사용시간이라고 있죠. 사용시간 눌러봅니다. 0분이죠. 오늘은 0분이고요. 주간 눌러보면 주간도 0분입니다. 거의 쓰지 않고 있네요. 이런 앱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삭제하는 방법은 아래쪽 메뉴에 보시면 삭제 버튼이 있죠. 이 삭제 버튼 누르시면 바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지워졌네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필요 없는 앱들 과감하게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휴지통도 한번 보시고요.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많을 경우 그런 파일들도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휴지통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휴지통은 어떻게 확인하죠? 여기서는 휴지통을 들어갈 수가 없죠. 휴지통은 이 상태에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휴지통이라고 있죠. 휴지통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갤러리에서 버린 사진 11개, 메시지 1개, 삼성 노트 4개가 있네요. 이런 것들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체크를 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갤러리의 경우는 갤러리 눌러서 들어가시면 갤러리에서 사진들 확인할 수 있고요. 메시지 눌러서 들어가면 메시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필요 없다 하실 경우 해당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비우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나도 모르게 버린 파일을 다시 살려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일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필요 없으면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노트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하지 않으면 해당 앱으로 전부 들어가서 따로따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훨씬 간편하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고 있죠. 자, 우리가 앞서 여기서 앱스에 들어가셔서 사용하지 않는 앱들을 지웠었는데요. 자,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앱으로 들어가시면 지난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앱들은 전부 3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용하지 않은 앱이 되겠죠. 자, 이런 앱들 중에 필요 없는 앱들이 있으시면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관리를 해주셔도 여러분 스마트폰 수명을 훨씬 늘릴 수 있고요. 최적화를 통해서 쾌적한 스마트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귀찮으시면 일단 자동 최적화만이라도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구형, 신형 스마트폰 가리지 않고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터넷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들어갑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와이파이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공유기 모두 2.5기가와 5기가 속도를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보통 2.5기가 속도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5기가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쓰시는 속도의 2배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와이파이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공유기 명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U+ 공유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8C70이라는 공유기가 되겠고요. 이 경우 2.5기가 속도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5기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유기명 뒤쪽에 5G라고 붙어있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공유기에서 두 가지를 전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공유기명만 선택하시게 되는데 꼭 뒤에 5G가 붙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공유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공유기에 보시면 공유기 아래쪽이나 윗면에 보시면 무선 랜이라고 써 있고요. 2.4기가와 5기가 두 개가 써 있을 겁니다. 보통 와이파이 비번은 동일한 비번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최소한 2배는 나게 됩니다. 속도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3배에서 4배까지도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공유기에서 속도에 따른 본인 공유기의 명칭을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세요. 자, 단점은 먼 거리나 또는 중간에 장애물이 많을 경우에는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죠. 그 경우에는 2.5기가를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기가로 연결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데이터 네트워크인데요. 앞서 보신 것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이죠. 그 다음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모바일 네트워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데이터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5G 우선 모드와 LTE 우선 모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5G 우선 모드를 이용을 해야 데이터 네트워크 접근 시에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금제를 LTE 요금제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LTE 밖에는 연결이 되지 않겠지만 5G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5G 우선 모드를 이용을 해서 연결하시면 좀 더 빠른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터넷 이용을 하실 때 주로 구글 크롬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구글 크롬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속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구형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 구글 크롬이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고를 설치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고라고 입력하시면 구글고 브라우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글고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브라우저로서 지금까지 쓰시던 브라우저에 비해 엄청난 속도 향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용법도 기존 구글 크롬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고 설치하시면 이런 배지 모양이 나오죠. 실행하시면 구글 계정을 선택하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본인이 쓰시던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그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되겠고요. 내 위치 정보 액세스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존에 보시던 구글 크롬과는 약간 다른 모양을 보여주죠. 보통 검색창이 위에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래에 있고요. 메뉴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용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네이버를 선택해 볼까요? 네이버 선택합니다. 터치하시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인 브라우저는 터치하시면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지만 이 구글고는 그런 딜레이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구글고도 구형, 신형 스마트폰 상관없지만 구형에서는 특히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 기능을 줄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개발자 옵션을 꺼내시면 됩니다. 개발자 옵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정보 들어가셔서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신 다음 빌드 번호 7번 터치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는 이미 켜서 필요하지 않다고 나오죠. 자, 7번을 터치하고 뒤로 돌아가시게 되면 설정 제일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개발자 옵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그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 부분에 보시게 되면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자,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화면이 전환될 때 애니메이션 되던 것들을 전부 꺼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전환이 돼서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이 답답하실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기능 전부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물론 이 상태에서 개발자 옵션 사용 중을 꺼주시게 되면 개발자 옵션이 없어지게 되고요. 이 애니메이션 배율도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캐시를 삭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죠? 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앱에 들어가셔서 캐시를 삭제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죠? 자, 카카오톡이 좀 느리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찾아주세요. 자, 여기 카카오톡이 있네요. 카카오톡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저장 공간을 찾아주시고요. 저장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캐시라고 있죠. 자, 이 캐시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캐시 삭제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캐시가 삭제됐죠? 자,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하실 때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앱들이 있을 경우 캐시를 한 번씩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삭제를 해주지 않으면 캐시가 계속 적체되면서 스마트폰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저장 공간 중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시동될 때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스마트폰 이용 중에도 애플리케이션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필요 없는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되도록이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앱을 삭제할 거예요. 자,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삭제 버튼이 있죠. 여기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앱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주 쓰지 않고 쓴 지 한두 달 이상 된 앱들은 꼭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설치하면 되죠. 과감하게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삭제가 안 되는 앱들이 있어요. 그런 앱들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니까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안 폴더 터치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삭제 버튼이 나오지 않죠? 이런 거는 삭제를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삭제 버튼이 뜨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앱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최적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거 하나 누르는 것만으로도 많은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메모리 확보 부분이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지금 최적화함으로써 메모리에 쌓여있는 필요 없는 코드들을 전부 정리를 해주고요. 쓰지 않는 앱들도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최적화를 해주시면 쾌적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적화를 했는데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느려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디바이스 케어에서 메모리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여기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앱들 정리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메모리 사용 공간을 좀 더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바이스 케어에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라이트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속도 대신 배터리 사용량과 온도 제어를 우선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일반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속도를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배터리 사용량은 올라가게 되고요. 스마트폰 온도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도 속도 면에서는 일반 모드가 훨씬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이 돼 있다든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있을 경우에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오셔서 앱 보호 들어가신 다음 휴대전화 검사를 1, 2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악성 소프트웨어나 악성 코드가 내 스마트폰에 숨어 있을 경우 휴대전화 검사를 이용을 해서 찾아줄 수가 있죠. 검사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나 코드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저는 감지된 보안 위협 없다고 나오죠. 이렇게만 관리해 주셔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훨씬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최적화하고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다양한 앱들을 설치해서 관리하시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과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관리하고 빠르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